그러면은 이러한 조치들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은천 변호사,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스토킹 범죄가 이제 당연히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것에 부수해서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잠정 조치, 이거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피해자가 스토킹 범죄자를 고소를 하고 그 사람이 경찰,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형사 판결을 받기까지 그렇죠.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한 8개월에서 거의 막 1년까지 걸리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이 사람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람이 계속 나한테 접근할 수 있고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 얘기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조사 받으면 더 미쳐가지고 그쵸. 날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어떤 가해자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그 수사라든가 재판이 진행되는 그 과정이라 할지라도 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계속해서 범죄 행위하는 걸 막아야겠다. 그렇죠. 라는 이제 인식하에서 나온 게 바로 잠정 조치라는 게 있습니다. 잠정 조치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마라 라고 서면으로 경고하는 거예요. 서면 경고. 네, 아무도 듣지 않겠죠. 그냥 경고장 주는 겁니다. 가해자 너 일로 와봐. 경고 다신 그러지 마. 옐로 카드. 네, 옐로 카드. 아,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옐로 카드. 근데 사실 뭐 아무도 그거 사실 따르지 않을 거고. 두 번째로 많이 이제 하는 게요. 피해자라든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아라. 네. 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하지 말라라고 하고 이제 이거를 위반하는 경우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이제 내년 1월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전자장치. 한마디로 발찌 부착하는 거. 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거긴 한데요. 네 번째가 가장 강력한 건데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아, 그냥 네. 사실상 구속이네요. 구속이죠. 네. 근데 사실 변호사님도 들으면서 이런 게 있었어 싶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이게 사실은 되는 경우는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법원이 이 사람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지도 않았는데 구속한다?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잠정 조치는 접근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조치들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하고 싶을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요 되게 웃겨요. 검사가 청구를 해요. 검사가 어디에다 청구를 하나요? 법원에다가. 근데 검사가 청구하기 전에 경찰이 신청을 해요. 네. 그리고 경찰이 신청하기 전에 피해자가 요청을 합니다. 되게 복잡하죠. 그 체계를 밟아서 가야 되나요? 요 체계를 밟는 게 일반적이고요. 예. 요청하지 않으면 잘 안 해줍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요청하고 경찰이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해서 법원이 결정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다가 바로 요청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근데 경찰이 아니라 검찰에다가 바로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한다면요. 피해자가 이러한 요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은 그 이제 상응하는 절차에 반드시 나아가야 되나요? 네, 반드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 반드시 나아가야 된다는 게 피해자가 요청했으니까 경찰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돼요. 검사도 반드시 청구를 해야 돼요 라는 게 아니라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당신이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이러이런 사유 때문에 신청하지 않겠다, 청구하지 않겠다는 걸 결정을 해서 피해자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잠정 조치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사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근데 잠정 조치는 이제 용성호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일련의 피해자의 가벼운 요청만으로 절차가 딱 진행이 되고 사실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민사적으로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 이런 경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는 잠정 조치를 좀 많이 활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요. 이제 전자발찌 부착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잠정 조치도 있었어요. 100m 이내 접근하지 말아라 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이 되고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잠정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잠정 조치를 받아든 가해자들이 이게 더 화가 나가지고 피해자 찾아가서 보복하고 심지어 살해하기까지 하고 이런 너무나 중대 범죄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입법자들 사이에서 이것만으로는 이게 조치가 되지 않는다. 너무 약하다. 그렇죠.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전자발찌 부착까지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 내년 1월부터 이제 전자발찌까지 전자장치까지 부착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전자장치 부착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아직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하는 거에 있어서 아주 극도로 보수적으로 맞아요. 네,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실제로 뭔가 판결을 받아서 유죄가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떤 또다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라는 수사 단계에서만으로도 전자장치가 부착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위험한 상황과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가지고요. 왜 100m 이내 접근만으로는 내가 보호받을 수 없는지 왜 전자장치 부착까지 필요한지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요청서를 잘 작성하셔가지고요. 경찰과 검찰에 제출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한 가지 그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네. 검사 생활을 해보셨으니까요. 요런 사안이 있을 때, 뭐 지금 이제 전자장치 부착이 시행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거 궁극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검사 입장에서 그냥 이 가해자의 어떤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은 100m 접근하지 마! 했는데도 자꾸 위반하는 사안이 있으면 그냥 구속영장을 쳐버릴 것 같아서 두 개가 있으면 뭘 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구속영장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구속영장이라는 거는 스토킹 범죄 자체가 아직 그러면 안 되는데 처벌 수위가 아직 너무 약한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라는 건 통상 얘가 이거 기소되면 무조건 실형 나오겠네 라는 정도의 보통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는데 스토킹 범죄 자체가 워낙 행위 태양이 여러 가지잖아요. 실제 그냥 찾아가기만 하거나 문자로 연락하기만 하는 경우도 있고 찾아가서 어떤 흉기라든가 이런 걸 들고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위해를 가하려고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에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연락하거나 전화하거나 뭐 근처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사실은 구속영장 청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어떤 궁금증까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으시거나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이 파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껏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